파트 6 보칙 제28조 계약조항 1. 복합운송 계약 또는 복합운송 증권에 있는 조항 중 이 협약의 규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무효로 한다. 이러한 조항의 무효는 그것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계약 또는 증권의 다른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화물에 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을 위하여 양도한다는 조항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인은 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이 협약 하에 자기의 책임 및 의무를 증가시킬 수 있다. 3. 복합운송증권에는 당해 복합운송이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불이익이 되게 이 협약을 해야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의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4. 화물에 관한 청구자가 본조에 의한 무효 조항으로 인하여 본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재의 결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복합운송인은 배상 청구자에게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복합운송인은 청구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단, 위의 규정이 원용되는 소송에서 부담한 비용은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 제29조 공동훼손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공동훼손의 정산에 관한 복합 운송계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에 있는 경우 또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수화인이 공동훼손 분담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고 또 부담한 그러한 분담금 또는 지급한 구조비에 관하여 수화인에게 보상할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결정한다. 30조 다른 협약 1. 본 협약은 1924년 8월 25일 해상항행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약관의 통일 규칙을 위한 브뤼셀 국제협약 1957년 10월 10일 해상 항행 선박의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브뤼셀 국제협약 1976년 11월 19일 회사 채권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런던 협약 및 1973년 3월 1일 내항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제네바 협약 및 이들 제협약의 개정 혹은 내항 선박과 해상 항행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 2. 본 협약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동조에 지급하는 사항들과 관련된 타 국제협약의 강행력 규정들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으나 분쟁이 전적으로 그러한 타 협약 당사국 내에 주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들 간에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항은 본 협약 제27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원자력 시설의 운영자가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법규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의거한 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A. 1964년 1월 28일 추가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1960년 7월 29일 파리협약 또는 원자력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1963년 5월 21일 비엔나 협약 혹은 그 개정. B.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내법. 단 그러한 국내법이 모든 점에서 파리협약 또는 비엔나 협약에서처럼 손해를 입은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4. 국제도로 물건 운송 협약에 관한 1956년 5월 19일 제네베 협약의 제2조 혹은 국제철도 운송 협약에 관한 1970년 2월 7일 베른 협약 제2조에 의거한 화물 운송과 같은 화물 운송은 그러한 운송을 적용하는 협약 당사국들에 대해 그러한 당사국들이 동화물 운송에 대한 해당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한 본 협약 제1조 제1항의 1항 의미의 국제 복합 운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1조 계산 단위 및 통화산 계산 단위 또는 통화산 통화 단위 및 환산 1. 이 협약 제18조에 규정된 계산 단위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정의하는 특별이출권 SDR으로 한다. 제18조에 의한 금액은 판결이나 중재 판정의 날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날의 날의 국내 통화 가치에 따라서 국가의 국내 통화로 이를 환산한다. 국제통화기금의 회원인 제약국의 특별인수권에 의한 국내 통화 가치는 그 운영과 거래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실시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이 적용되는 평가 방법에 따라 이를 산출한다. 국제통화기금의 회원이 아닌 제약국의 특별인수권에 의한 국내 통화 가치는 그 국가에서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산출한다. 2.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그 법률상 본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서명시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또는 그 후 어느 때라도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즉 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 한도에 대해서는 포장 혹은 선적 단위 13,750 화폐 단위 또는 화물 총 중량의 킬로그램당 41.25 화폐 단위 그리고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한도에 대하여 124 화폐 단위로 한다. 3. 본조 제2항에 규정된 화폐 단위는 순도 1000분의 900의 금 65.5mg에 상당한다. 제2항에 의한 금액의 국내 통화로의 환산은 관련국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4.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산출 및 본조 제3항에 규정된 환산은 가능한 한 제18조에 계산된 단위로서 표시되어 있는 금액과 동일한 실질 가치를 제약국의 국내 통화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되어져야 한다. 5. 제약국은 본조 제1항에 의한 산출 방법 또는 본조 제3항에 규정된 환산의 결과에 관하여 각 경우에 따라 서명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선택권을 이용할 때 그러한 산출 방법 또는 그러한 환산의 결과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탁 제1을 통지해야 한다. 파트 7 통과 문제 32조 보세 운송 1. 제약국은 국제 복합 운송을 위한 보세 운송 절차의 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국내법이나 규칙 및 국제 간 협약에 따라서 국제 복합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보세 운송은 본 협약 부속서 제1조부터 제6조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과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3. 화물의 복합 운송과 관련 보세 운송 절차에 관한 법이나 규칙을 도입할 때에는 채약국 본 협약 부속서 제1조에서부터 제6조를 고려해야 한다. 파트 8 최종 조항 33조 수탁자 유엔 사무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을 본 협약의 수탁자로 임명한다. 34조 서명, 비중, 승낙, 승인 및 가입 1. 모든 국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A. 비준, 수락,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서명 또는 B. 비준, 수락,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 비준하고 수락하고 승인함 또는 가입 C. 가입 2. 본 협약은 서명을 위해서 1980년 9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방된다. 3. 1981년 8월 31일 이후 본 협약은 비서명국들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4.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문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5. 웅크타드 회원인 주권 국가로 구성된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로서 본 협약에 의하여 포함되는 특정 분야의 국제협약들에 대해 협상하고 체결하고 적용할 권한이 있는 기구는 본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그에 의하여 본 협약 당사국가의 관계에 관하여는 정기한 특정 분야 내에서 본 협약의 제 권리와 의무를 받는다. 35조 유보 본 협약에 대한 유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36조 발효 1. 본 협약은 30개국의 정부가 비준, 수락 혹은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서명을 했거나 비준, 수락, 승인 혹은 가입 문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한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2. 본조 제1항의 발효 요건이 충족되고 난 후 본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각국에 대하여는 그러한 국가에 의해 적절한 문서가 기탁된 12개월 후에 본 협약이 발효된다. 37조 적용일자 각 채약국은 본 협약이 발효한 이후 체결된 복합운송계약에 대해 동당사자에 관해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8조 기존 협약 하에서의 재권리와 의무 만일 본 협약에 따른 국제복합운송에 연관되어 양 국가 중 한 국가만이 채약국인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한 법적 수속이나 중재 수속이 한 채약국 내에 제기되었을 때 그리고 양 국가가 본 협약 발효 당시 똑같이 타 협약에 구속받을 경우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협약하의 의무에 따라 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9조 개정 1. 본 협약 발효 후 수탁자는 본 협약 채약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거 협약 개정을 위한 채약국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적어도 회의 개시 3개월 이전에 개정 제안의 내용의 모든 채약국에 회람해야 한다. 2. 개정회의의 결정은 참가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다. 수탁자는 전체 채약국에 대해서는 수락을 위해 협약의 전 서명국에 대하여 전부 목적으로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 내용들을 통보해야 한다. 3. 다음 사항의 적용을 전제로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 사항은 채약국의
3분의 2에 의한 수락 후 1년이 경과한 2월의 제1일에 그 계정을 수락한 채약국에 대해서만 발효한다. 채약국의 3분의 2가 계정을 수락한 후 동계정을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가 동계정을 수락한 후 1년이 경과한 2월의 제1일에 발효한다. 4. 제18조와 제31조 제2항에 정해진 금액의 변경 또는 제31조 제3항과 제1항과 제3항에 정의된 단위들의 일반 혹은 쌍방을 타 단위들로 대체하는 의결 개정은 그 개정을 채약국의 3분의 2가 수락한 후 1년이 경과한 2월의 제1일에 발효한다. 변경된 금액이나 대체된 단위들은 수락한 단위들을 수락한 채약국들은 전체 채약국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적용해야 한다. 5. 개정의 수락은 그 취지에 대한 공식 문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6. 회의에 의해 채택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40조 폐기 1. 각 채약국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탁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언제라도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그러한 폐기는 수탁자가 그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2월의 제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통지상에 그보다 장기간이 표기되어 있을 시는 수탁자는 통지를 접수한 일로부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서명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고 기재일에 서명하였다. 1980년 5월 24일 제네바에서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동일한 내용 정본 한 통을 작성하다. 부속서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통관규정 제1조 본 협약을 위해 보세 운송 절차란 화물이 한 세관으로부터 타 세관으로 보세 상태에서 운송되는 세관의 절차를 의미한다. 착지 세관이란 보세 운송 작업이 종료되는 지점의 세관을 의미한다. 수입, 수출 세관, 수출 관세와 세금이란 화물의 수입, 수출 또는 그와 관련한 하여 징수한 모든 비용 혹은 수수료, 관세, 기타 제세금을 의미하나 제공된 서비스의 계략적인 실비로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비용과 수수료는 제외한다. 보세 운송 서류란 보세 운송 작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를 수록한 양식을 의미한다. 2. 제2조 1. 채약국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법, 규칙 및 정부 간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 복합운송 하의 화물의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해야 한다. 2. 통과 운송을 위해 보세 운송 절차에 요하는 조건들이 세관 당국이 만족할 만큼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국제 복합 운송 하의 화물은 세관이 시행하여야 할 책임 있는 규칙이나 법규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운송 과정 중 세관 검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 당국은 통상적으로 화물의 입출 시점에서 세관 봉인 및 기타 안전 조치의 관리에만 자신들을 한정해야 한다. b. 공공 혹은 국가 안전, 공중조도, 위생에 관한 법이나 규정의 적용을 해함이 없이 통과 운송에 사용되는 보세 운송 제도의 수속 또는 요건 이상의 세관 수속이나 요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조 화물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채약국은 선적국일 경우 그 바로 다음의
통과 운송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B. 착지국일 경우 1. 보세 운송 중 화물이 전반적으로 도착지 세관에서 통과 수속이 끝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2. 국내법이나 규정이 달리 요구하고 있지 않은 한 화물의 최종 목적지에 가장 인접한 지점에서 통관 수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1. 제4조 1. 보세 운송 수속에 열거되어 있는 조건들이 세관 당국이 만족할 만큼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국제 복합 운송 하에 있는 화물은 통가국에서 수입, 수출, 관세와 세금이나 그에 가름하는 공탁금 지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A. 공공의 안전이나 공중위생상의 이유로 국내 규정에 의하여 의거한 수수료나 비용의 징수. B. 공평한 조건 하에 부과된다는 전제하에 제공된 서비스의 계략적인 실비로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수수료나 비용의 징수. 제5조 1. 보세 운송 수속을 위해 재정보증이 요구될 경우 통과국의 국내법 규정 및 국제협약에 따라 통과국 세관 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져야 한다. 2. 보세 운송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관 보증 제도는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적정선의 평가가 되어야 하고 수입, 수출 관세와 부과될 수 있는 제세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들이 보증에 의해 포함되는 국가에서는 여타 벌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1. 제 국제협약이나 국내법 및 규정들에 의해 요구되는 타 서류의 효력을 해함이 없이 통과국의 세관당국은 복합 운송증권을 해당 부분의 보세 운송 서류로 받아들여야 한다. 2. 보세 운송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세 운송 서류는 가능한 한 아래의 배열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한다.